네, 안녕하세요. 투맨 중국어 대표 강사 이준복입니다. 2017년 7월 29일 HSK 5급 특별시험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듣기 부분 난이도 쉬웠습니다. 예, 거의 더 들리는 게 답이었고요. 일부 조금 인지 함정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我是来应聘的 뭐 이런 표현은 좀 어려웠죠.应聘 물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건데요. ing이라는 말은 응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应聘할 때聘은 뭡니까? 招聘,聘用 하면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다 이럴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应聘은 뭡니까?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응하다. 그래서 회사에 일자리를 지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답은 뭘로 나왔었죠? 他在找工作.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바꾸는 경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부분도 역시 많이 어렵진 않았죠. 물론 이제 그죠? 이런 함정 문제도 있었어요. 鼠标坏了,你先将就一下.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将就라는 말은 6급 필수 단어예요. 어렵죠. 鼠标坏了만 가지고 이제 답을 고르시면은요. 鼠标 마우스가 坏了 망가졌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 중에 A번에 鼠标不好用. 마우스가 쓰기에 좀 불편하다라는 게 있으니까 망가져서 잘 못 쓰겠나? 그래서 A번이 답인가? 이렇게 이제 고르신 분들은 틀렸죠. 鼠标라는 단어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앞에 대화니까 내용이 있었는데요.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我平时不怎么用键盘. 평소에 키보드, 键盘, 키보드는 별로 쓰지 않아요. 그죠? 뒤에 나왔으니까 更喜欢用鼠标, 마우스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런 말에 그 다음에 대답이 이거였어요. 鼠标坏了, 마우스 고장났으니 你先将就一下. 将就는 6급 단어라 그랬는데 뭐 그럭저럭 하다 이 정도 의미가 있어서요. 너 먼저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겠지만 그럭저럭 여기서는 뭐예요? 마우스가 고장났으니까 오늘은 키보드로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C였나요? 你只能用键盘.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또 좀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자, 이발하러 갔더니 사람이 많았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죠? 大家来理发是为了带来好运. 이발이 행운을 가져온 거랑 무슨 관계지?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앞에 또 뭐야? 농리 2월 2월, 음력 2월 2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모르면 어렵죠? 근데 우리 투변 중국어 페이스북에서 지난 2월 말에, 그죠? 음력 2월 2일에 이런 거 올려드렸었죠? 바로 롱타이터우라는 중국의 명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용이 고개를 들다. 이날은 만물이 이제 깨어나는 봄이기 때문에, 그죠? 뭔가 이제 봄에 행운을 빌기 위한 그런 날이라 그랬어요. 행운을 빌기 위해서 바로 이발도 하고 또 돼지 머리고기도 먹는다라고 써 있죠. 자, 이런 내용들 우리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쉽게 답을 골랐을 것 같아요.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내용들도 이렇게 다 도움이 되니까 시간 날 때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볼게요. 자, 특히 이 부분 장문 원래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역시 꾸준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평소에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뭐 지엔종수라는 중국의 역사 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睡眠负债. 자, 수면의 부채, 부채는 뭐 빚이죠. 잘 때 자지 않아서 수면 부족이 쌓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왔고요. 난니购物的不同, 남녀의 쇼핑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투면 수업에서는 바로 그 시험 보기 전날 독해에서 거의 비슷한 문장을 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겹쳤고 단어도 겹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기억나시는 분들은 조금 쉬웠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免费花生 공짜 땅콩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在酒吧里, 그죠? 술집에서 그죠? 提供的花生 제공하는 이런 땅콩이죠. 花生 땅콩은 大部分都是免费的. 대부분은 공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자, 왜 땅콩은 공짜로 주면서 더 싼 물은 돈 받고 파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죠. 핵심은 뭐였었죠? 花生. 자, 뭐야, 이 땅콩은 뭡니까? 땅콩은 술집에서 주로 파는 대표 상품, 代表商品, 대표 상품은 뭐죠? 酒, 술이겠죠? 술을 파는데 어때요? 도움이 되겠죠? 이런 짭짤한 땅콩 같은 안주가 있으면 술을 자꾸 먹게 되니까요. 반대로 뭐라고요? 水会影响酒的销售. 자, 水, 물은요, 会影响,影响뭐예요? 영향을 주다, 방해하다 이 말이죠. 酒的销售, 술을 파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술집에서 땅콩은 공짜로 주지만
물은 돈 받고 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듣기 이제 문제들 나왔죠. 자, 듣기는 뭐 물론 이런 3부, 이 부분에 이제 뒤에 있는 장문 듣기 부분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평소보다 뭐 좀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정도였습니다. 듣기는 그렇고요. 독해보자. 독해 1부분 빈칸 채우기 문제가 쉬웠어요. 동사 문제가 특히 많이 나왔는데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사들이었습니다. 存在, 产生, 推迟, 发挥, 接触, 感激 이런 동사들. 형용사도 한 문제, 명사도 세 문제, 네 문제 나왔네요. 그죠? 이 정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뭐 단어들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存在, 存在의 차이, 뭐 존재, 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게 나왔죠. 产生误会, 오해가 생기다. 推迟事情, 일이 미루어지다. 뭐 发挥能力, 능력을 발휘하다. 接触, 뭐 新的东西, 새로운 물건을 접하다. 感激, 그죠? 감사해야 하다. 이런 뭐 쉬운, 그죠?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제 문장 빈칸 채우기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요. 역시 많이 어렵지 않았던 거는요. 여러분이 그 접속사는 제가 누누이 다른 명사, 동사, 형용사보다 10배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접속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로 5급 필수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如果,要是 같은 더 쉬운 단어들을 알기 때문에 배우고도 또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접속사, 5급 필수 접속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만약에 라는 요것만 알았다면은 자, 만약에 생명이라는 것이 무한하다면 뒤에 뭐가 나왔죠? 如果 뒤에 원래 나뭐 잘 나오죠. 줄여서 나라는 접속사도 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설사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접속사 호응만 가지고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假如生命是无限的,那 情形又该如何? 그렇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내용이었죠. 자, 또 마찬가지로요. 문장 빈칸 채우기에 反而이라는 관계부사가 문제가 나왔는데요. 접속사와 관계부사는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역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反而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不但不 A, 反而 B, 不但不 A, A이기는커녕 反而 B, 오히려 B이다. 그래서 뭐예요? A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역시 해석이 혹시 완벽히 안 돼도요. 不但不 反而의 구조를 알았다면 쉽게 푸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또 K부분 가겠습니다. 또 K부분은 뭐 역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설명문이 많이 나오고 잘 모르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요. 뭐 自知之明 어렵죠. 나를 아는 현명함 이런 건데요.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이었을 수 있어요. 정밍다오. 자, 장지항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죠. 이것이 바다로 들어가는 데 있는 섬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좀 뭐 그 설명하는 그 대상, 사람, 사물, 사건이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는 거는요. ABCD 보고서 이제 문장을 보면은 내용상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보고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지로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답은 지로 더 명청 위엔 위 구다이 고지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바로 첫 문장에 보면은 춘추 시대에 치라는 나라와 로라는 나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죠. 또 이런 설명의 문제를 풀 때는요. 배경 지식을 이용해도 좋아요. 물론 뭐 중국어 공부하는 것만도 힘든데 중국 뭐 역사니 지리니 이런 걸 공부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분도 계시는데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늘려간다면은 점수 올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춘추시대 지도 잠깐 보시면요. 어렵죠. 이렇게 나라가 많아. 우리가 지금 뭐 문제가 뭐가 나왔다고요? 치, 로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치와 로를 이번 기회에 공부해 두시면 되겠죠. 치, 제 나라, 로 하면 노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의 현대 중국의 산둥성이죠.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둥성의 별명으로 시로라는 말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즉 뭐예요? 이런 옛날 나라 이름에서 나왔구나. 이게 배경 지식이 있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됐겠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3부분 장문 읽기 부분입니다. 그죠? 이야기가 두 문제, 설명이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명문 중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딱 보시니까 절벽에 길이 뚫려 있는데요. 그죠? 이게 기계로 뚫지 않고요. 사람이 직접 뚫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 동굴에 그죠? 이런 저런 창문 같은 것, 뭐 이런 것의 뭐 기능을 물어보고 했어요. 뭐 제일 먼저 뭐 동굴이 어떤 특징이 뭐냐? 그죠? 这个道路有1200米长, 이 길은 1000m가 넘는다. 1200m라고 본문에 나왔고 답은 이젠도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1200, 1200 똑같이 안 나왔었죠. 또어라는 어림수의 표현을 아느냐 이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이런 창문이 인진, 양광,
햇볕을 들여오는 게 주된 기능이다라고 나왔죠. 물론 이제 풍경 얘기, 풍경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打造过程十分艰苦. 자, 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이 직접 팠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뭐라고요? 它被称为 奇迹, 기적이라고 불리운다. 기적으로 불리우는 이유가 뭐냐?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런 식의 문제. 또 뭐 이야기 문제도 아까 두 개 나왔다 그랬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为女儿买马, 딸을 위해서 말을 사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을 사려고 하는데 상인 두 명이 나와요. 쌍人甲, 그죠? 상인 A와 쌍人乙, 상인 B, 두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말을 팔려고 그러죠. 갑은 좀 더 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을은 좀 더 비싼데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주겠다 그러죠. 뭐 딸아이에게 말 타는 법, 말을 보살피는 법을 가리킨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결국은 누가 이겼죠? 상인 B, 쌍人乙,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不出商人乙的所料, 不出所料, 밑줄 치고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이야기 흐름 이해하셨다라면 뭐야? 결국은 상인 B의 말을 사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인 B의 쌍人乙라고 이제 중국어로 표현하죠. 쌍人乙의 자, 리아오는 뭡니까? 예상이란 얘기예요. 예상을 不出, 나가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인 을 B의 뜻대로 됐다.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요. 뭐 4급, 5급에서는 사실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렇죠? 5급이라 그래서 5급 필수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6급 단어, 심지어는 HSK 필수 단어 아닌 것도 문장 안에 나오죠. 추후이랴오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추후이랴오는 뭐야? 예상을 벗어났다. 반대말로 부추수어야.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만약에 이 표현까지 알고 있었다면 더 쉬운 문제가 됐을 것 같네요. 자, 장문 보겠습니다. 장문 첫 번째 부분은 뭐 쉬웠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문장, 주술목의 문장이 세 문제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너무 쉬운 문장이다 보니까 수식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집어넣었었죠. 이펀이란 양사가 어떤 말과 쓰이느냐? 이펀报告, 이펀 礼物, 이펀 保险 이런 말을 꾸밀 수 있다. 그 다음에 在谈判中이라는 개사구가 이제 서술어 앞에 쓰일 수 있는 게 나왔죠. 在谈判中坚持自己的立场 이런 식으로 坚持 그죠? 뭐요? 견지하다,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다라는 수로 앞에 쓰인다. 뭐 이런 식의 수식어의 위치가 조금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걸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도 忍不住的, 忍不住 참지 못하고라는 수식어의 위치, 忍不住的生气 참지 못하고 화내다, 忍不住说 참지 못하고 말하다, 忍不住的买 참지 못하고 사버리다. 뭐 이런 식의 수식어까지 알면은 더 쉬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특수문형이 5문제가 나왔는데요. 특수문형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이제 익숙하고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히 정리하고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제 바가 들어가는 첫 지문, 뭐뭐를 뭐뭐하다, 바자문 다 아시죠? 또 이제 피동문이 나올 수 있었고요. 황진의 价格一直在上涨, 황금 가격이 一直 줄곧 在上涨, 인상되어지고 있다 라는 피동문이었죠. 피동문에 빼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생략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문장 눈에 익지 않나요? 네, 기출문제죠. 우리 아까 지나왔지만 독해 3부분에서도요. 거짓말하는 동물이라는 기출문장이 그대로 나왔고요. 지금 황진의 价格一直在上涨,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고 있는 기출문제들 열심히 보시면요. 물론 다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은 어떻게 볼까요? 뭐 거저 무료로 그죠? 힘들이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지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형 나머지에서는 뭐 존재문, 시자문, 그 다음에 연동문 등이 나왔어요. 연동문은 지지난 달에는 3문제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특수문이 뭐 하나하나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특수문이 2개씩, 3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존재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방 안에 꽃을 가득 놓았다. 우리 放满了花 우리 放满了花 하면 뭐야? 방 안에 放满了 가득 놓았다. 花, 꽃. 뭐 이런 식의 존재문이 출제가 됩니다. 지나가 볼게요. 자, 장문 이 부분은 5개의 단어 가지고서 푸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观念, 重视, 实际, 实质, 有力. 5개의 단어였습니다. 이 5개의 단어가
우리가 보통 쉽게 쓰려면은 일기 쓰듯이 이야기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단어들이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약간 설명문으로 쓰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었는데 설명문이 익숙하지 않았으면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문 이 부분에 그림 보고 쓰기는 쉬웠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축구 경기 보면서 신나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뭐 단어들이 머릿속에 쭉 떠오르죠. 뭐踢足球, 看足球, 그죠? 一起加油, 그죠? 在谁谁的家里, 누구 집에서. 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足球, 축구 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지금 뭐 맥주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뭐 콜란지 맥주인지 딱 말하기는 어렵죠. 컬러라고 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상표가 있진 않으니까. 뭐 비지오, 또 이제 빠오미화라 그러죠. 팝콘 이런 단어까지 안다라면은 뭐또 사파, 뭐죠? 소파라든가 뭐 알고 있는 단어들 이용해서 충분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2017년 7월 29일 5급 특별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분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